버터는요,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터는 정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도 망칠 수 있어요. 버터를 좀 현명하게 고르는 법도 있을까요? 여기서 를 고르셔야 돼요. 라고 써 있고 옆에 이라고 써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유튜브나 SNS를 보면 이 버터를 막 이렇게 한 스푼씩 먹으라는 유행이 돌던데, 근데 이게 사실 버터는 누가 봐도 좀 살찌는 음식인 것 같은데 버터를 이렇게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터는요, 고효율, 고성능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세차에다가 고성능 연료를 넣었더니 세차가 잘 굴러간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차가 아주 기름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고성능 연료를 넣는다고 절대 차가 잘 굴러가진 않죠. 오히려 차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터는요, 아주 좋은 연료이지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고도비만 환자가 버터를 먹는다고 해서 절대 살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을 더 망칠 수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버터는 막 포화지방 막 이런 느낌이고 지방 막 이런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터를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버터는 일단 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포만감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주요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고품질 지방산의 원료예요. 우리가 이 고품질 지방산에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CLA라는 게 있어요. CLA는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체지방을 억제를 해주고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뷰티르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 버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지용성 비타민의 보고예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또 특정 음식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데 버터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비타민 K라고 해서 우리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비타민이 있는데 이것의 흡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는 호르몬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지방 호르몬의 역할을 해서 우리 호르몬이 잘 돌아가도록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자동차 비유를 드시면서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건가요? 대사 유연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대사 질환이 없는데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버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뷰티르산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터를 먹으면 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장기의 어린이나 수험생들 이런 분들은요, 이 버터가 뇌 기능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지용성 비타민으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터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터를 피해 드실 분들, 첫 번째는요,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혈관이나 간을 손상하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의 대사 질환을 더 가속화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버터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 혈관 석회화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버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대사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담낭이 없거나 담즙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담즙은요, 지방을 유화시키고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담낭이 없어요. 담즙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은요, 이런 버터를 먹었을 때 소화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터를 먹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주의하셔야 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터는 정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버터를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항상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내 몸이 지금 엉망이고 하루 종일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식생활은 엉망이고 트랜스지방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인데, 정제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인데 버터 한두 스푼 더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도 망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버터를 먹을 계획을 세웠다면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대사질환으로부터 좀 탈출된 다음에 버터를 먹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버터 하면 빵에 이렇게 발라 먹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그건 안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버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영어의 그 단어로 딱 있을 정도로 딱 이제 버터와 탄수화물류인 빵이 어울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실제로 제일 제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 탄수화물과 버터를 같이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과 버터를 같이 먹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더 많이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를 먹는 방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탄수화물과 같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먹는 방법에서 중요한 건요, 가열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버터는 상대적으로 이 포화지방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온도가 올라가도 괜찮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고열을 가하면요, 여기서 당독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열을 가해서 먹는 버터를 먹는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하루에 이제 드실 때 공복에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버터는 공복에 드시면 위하고 식도를 한번 커버를 해줘가지고 위 식도를 좀 부드럽게 감싸줄 수도 있고요. 먹는 양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g에서 30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스푼으로 따지면 이제 한두 스푼 정도 되는데, 내가 대사에 문제가 좀 있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요 1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내가 뭐 대사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30g 정도 드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권장을 드리기로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드시는 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복에 먹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복에 먹는 거 말고는 식사와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선생님, 아까 그 탄수화물하고 버터가 만나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버터와 함께 먹었을 때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1번이 탄수화물과 버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는 것, 그리고 밥에다가 버터를 비벼 먹는 것, 이런 거 정말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과 같이 먹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막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또 버터를 발라 먹는 이런 이제 케토 식단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거 정말 안 좋거든요. 이건 트랜스 지방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고함량의 오메가6 기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식용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식물성 기름과 버터를 같이 먹게 되면요, 산화 스트레스가 몸에서 확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터와 식물성 기름을 같이 먹는 거,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에요. 술과 함께 버터를 먹게 되면요, 지방간이 아주 가속화됩니다. 버터하고 술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간에서 술부터 독소로 인식해서 술을 해독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터가 나중에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를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시중에 있는 버터가 다 같은 버터가 아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버터를 좀 현명하게 고르는 법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버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르는 거예요. 어떤 버터를 골라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소가 자란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초를 먹고 자란 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 그래스피드라고 이렇게 앞자리에 영문으로 해서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목초 사육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나온 버터는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1대1로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요. 아주 잘 나온 것들은 아주 노란색으로, 예쁜 색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성분표를 보면요, 축산품 가공 유형이라고 이제 뒤에 나와요. 여기서 천연 버터를 고르셔야 돼요. 천연 버터라고 써 있고 옆에 유지방 80% 이상이라고 써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지방이 80% 이하가 되면요,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공 유지, 팜유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식품 유형표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발효버터라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 겁니다. 발효버터는 장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버터가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방탄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예, 어떤가요? 방탄커피 정말 많이 유행을 했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방탄커피는요, 일어나자마자 커피와 버터를 녹여서 같이 먹음으로써 해서 우리 몸을 강제적으로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방탄커피의 원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 점막을 버터가 싸준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방탄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빈속에 커피 먹는 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복에 밤새 이제 자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위와 식도는
대사도 싹 정리되어 있고 혈당도 낮고 위점막도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커피를 먹으면은 위식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식도 약하신 분들은 공복 커피 먹고 상당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에 커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복에 커피 먹는 거에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로 제가 치는 거는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잠이 안 깨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먹는데 그거를 공복에 먹어버리면 흡수율이 빨라지니까 번쩍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탄 커피를 공복에 마시는 거는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교감신경을 억지로 깨워버리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방탄 커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침에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너무 자극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방탄 커피를 꼭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침에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이용을 하십시오. 디카페인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어서 드시는 거 괜찮고요. 또 하나는 버터를 먼저 먹고 한두 시간 후에 뭐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커피를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선생님 또 어디를 보니까 이 버터를 먹지 말고 기버터가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딱 제거하고 깔끔하게 한 거기 때문에 기버터를 먹어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버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버터에서 유당과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해서 아주 좀 순수하게 버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 지방 추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버터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열의 안전성이에요. 기버터는요. 높은 열, 한 270도까지도 안정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열을 가할 때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산패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유에서 나올 수 있는 찌꺼기들을 좀 제거를 하다 보니까 유당불내증이나 카제인에 대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농축된 지용성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 더 농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유와 그릭 요거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버터를 먹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좀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버터에 대한 궁금증을 선생님께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버터가 안 좋고 마가린이 좋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또 버터가 좋고 마가린이 안 좋다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마가린도 누명을 벗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학문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버터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처럼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버터를 한두 스푼 더 먹는다 그래서 절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현재 인슐린 저항성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버터를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먹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터 맛있잖아요. 요리에다 잘 이용해서 먹으면 되고요. 그런데 내 몸이 현재 안 좋다 이런 분들은요 버터를 조금 더 나중에 내 몸이 좀 좋아진 다음에 먹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어떤 음식이 뭐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라고 하기 전에 내 몸이 그걸 약으로 받아들일지 독으로 받아들일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